많이 해요. 알통 있는 거. 그걸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이게 주동근이 되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상하 삼두근이 부드럽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기도 텐션이 가야 돼요. 기란근이라고. 그러니까 저항한다. 이렇게 해서 기란근이라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되는데 손목이라든지 얘네들이 힘이 없이 널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좀 잡고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더 효율적으로 일어나요. 움직임이. 그런 주변의 근육을 협력근이라고 해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요 주동근이 움직여지는데 관절이 구부러지면서 이게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거를 고심석 수축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이 어렵지. 이렇게 되는 게 고심석 수축이에요. 그런데 봐봐요. 아령 같은 걸 딱 들고 있다고 쳐봐요. 되게 뒷딱이 무거운 아령을 들고 있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점 떨어지잖아. 떨어지는데 얘가 수축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못 버텨서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뭐예요? 이게 근섬유, 근육이 늘어나면서 관절 움직임이 일어나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거를 원심선 수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적당히 어떤 이 근육이 버틸 만한 그 무게를 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거 들고 이렇게 버티고 있어. 부들부들은 아니라도 버티고 있어. 그러면 지금 무게를 들고 있으니까 힘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근육의 섬유는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거를 등척석 수축이에요. 등척석. 버티고 있는 거예요. 부들부들. 근육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근섬유가 늘어난다든지 줄어드는 게 없이 그대로 있는 상태. 그걸 등척석 수축이라고 해요. 말이 힘들어요. 보면 대충 보면 알아요. 이렇게 된 거를 중심석. 얘가 수축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얘가 힘이 없으면서 뚜루루루 떨어지는 거를 팔씨름할 때, 쉽게 얘기하면 팔씨름할 때 지는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는 행위가 원심석 수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팔씨름할 때 둘 다 떨고 있어.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압력을 주고 있는데 움직임이 없는 사람. 그걸 등척석. 자, 이제 그 다음에 컨셉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주동근이 지금 힘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힘이 없게 되면은 얘만 다운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기란근이라든지 협력근이라든지 동시에 다 다운돼요. 베타가 그 방향성이 얘가 대장이 됐다고 가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힘이 떨어지게 되면은 얘만 힘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떨어져요. 그래서 요 어깨 그 중삼각근으로 예를 들게 되면은 이걸 들고 있는 게 중삼각근만 들고 있겠어요. 단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 방향성 때문에 얘가 주동근이 된 건 확실하지만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협력근이나 기란근들이 같이 톤을 잡아줘야지 이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저항을 딱 주게 돼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떨어질 적에 얘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협력근이라든지 주동근이라든지 그 기란근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는 컨셉이 이겁니다. 관절이 움직임에서 주동근이 유약하게 되면 다 다운된다는 거예요. 협력근이건 뭐 운동에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조금 개념을 좀 자꾸 들어가셔야 되는데 근육에는 두 가지 녀석이 있어요. 센서가. 감각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늘어나는 거를 인지하는 녀석이 있고 수축되는 걸 인지하는 놈이 있어요. 그런데 수축되는 거를 인지하는 거는 골지건 기관. 수축되는 건. 그죠? 그 다음에 늘어나는 거를 인지하는 기관이 근방추라는 거예요. 머슬 스핀들이라 해가지고 늘어나는 걸 인지하는 녀석이 근방추고 쪼그라드는 걸 인지하는 센서가 골지 텐더 올간이라는 건데 뭐 요거는 그냥 알고 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얘하고 항상 상응돼 있는 거 기란근이라 그러죠. 얘하고 항상 둘이가 역으로 연결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상완 이두근의 근방추랑 상완 삼두근의 골지건 기관이랑 연결돼 있어요.
척수 반사 레벨에서 보면은.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골지건 기관이 근방추랑 또 여기 골지건 기관이 여기 근방추랑 연결돼 있어요. 거꾸로 같이 교차해가지고 연결돼서 서로 늘어난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줄어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상호관계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불일치가 되는 순간 기능을 못한다는 거예요. 상호 연락관계가 잘못되는 그런 근육과 근육에도 상관관계가 있듯이 조금 영역을 확장시켜 보면은 각각의 시스템, 그러니까 뭡니까? 소화기계, 개가 시스템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제스티브 시스템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골격계, 뭐 스켈레탈 머스쿨러 시스템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시스템과 시스템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내장기계 따로 놀고 근골격계 따로 놀고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다 같이 협력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광역화해서 설명하자면. 그래서 지금 기존 의학 같은 경우는 내분비만 보는 의사가 있고 소화기계만 보는 의사가 있고 흉부외과만 보는 의사가 있고 정형외과만 보는 의사가 있고 이렇잖아요. 과가 다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분류도 사실은 나중에는 정리를 해야 돼요. 뭐 한 50년이나 한 100년 뒤에 흐르면은 그것도 분리를 따로 해야 돼요. 단지 좀 그나마 제대로 분류된 게 하나가 정신과예요. 내가 볼 때 치과도 안 되다. 치과도 분류를 다시 해요. 그래서 이제 치과는 그나마 그래도 좀 분류를 잘한 게 그 기형, 확관절 뭐 이런 것들, 두개골 이상한 거 이런 것들 이 성형외과로 좀 분리돼서 그 턱, 치아라든지 구강에 대해서 분리를 좀 해놨더라고요. 우리 딸내미가 이게 이제 부정격 쪽이라서 알아봤더니 그렇게 분리를 많이 해놨더라고요. 다음 장. 자, 여기서 또 재밌는 컨셉이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운동, 내가 지금 걷고 있다, 내가 서 있다, 내가 앉아 있다 하는 의식적인,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있는가 하면은 나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운동, 심장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 요게 어디랑 연관이 되냐면은 의식과 무의식에 또 연관이 돼요. 그래서 내장 쪽에서도 보면은 소장 쪽이 소장에 대한 에너지 패턴이 무의식을 가요. 그러니까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어떤 게이트를 만들어요. 소장 에너지. 그래서 심리적 역전이라 해가지고 개그 콘서트를 보면은 사람들이 다 깔깔깔 웃는데 한 사람만 안 웃어. 그 사람은 역전되어 있는 거예요. 즐거운 걸 봐도 즐거운 줄 몰라. 차라리 바뀌는 거지, 약간 변태로. 어디를 한 대 맞으면 기분이 좋아. 이렇게 된다. 그런 역전되는 상태를 볼 수 있는 데가 소장 영역의 후계입니다. 특히 오른손잡이는 왼쪽.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냥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여기가 무의식의 중추라고 보죠. 게이트라고 보죠. 그래서 샘플링하기는 그 구타타라든지 다이아몬드인지 월터 아저씨인지 여하튼 책에서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살을 빼고 싶어요 하면은 이게 버텨졌던 근육이 못 버텨요. 그 무슨 얘기냐면 살을 찌고 싶어요 그럼 버텨요. 버티던 근육. 그러면서 베네피질에서는 의식에서는 나 살이 너무 쪘어 좀 빼야 되겠어. 그런데 몸에다 물어보잖아요. 거꾸로 나와. 웃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소화기계가 살을 더 찌게 한다는 그걸 포커스를 맞춰져 있어요. 베네피질. 그러니까 의식계는 살을 빼고 싶다는데 내 몸에
그 자율신경계 그 시스템은 살을 더 찌게끔 만드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이 안 맞는 거야, 이 사람. 말은 그렇게 하면서 몸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어렸을 적에 뭐 성추행을 당해가지고 좀 내가 무의식적으로 어글리하게 보여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 그냥 살을 띠리띠리 찌어가지고 나를 좀 어글리하게 못생기게 보이면은 그런 일을 다시 안 당한다. 이게 몸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다가 후기에다 잡게 하고 살을 빼고 싶어요. 그럼 딱 버텨요. 그 다음 그냥 여기를 두들기게. EFT에서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겁니다. 그 심리적 역전, 사이코로지컬 리버설, 그죠? 여기를 두들기면서 그냥 두들기면 안 돼. 이제는 말을 해야 돼. 살을 빼고 싶다. 나는 비록 살이 쪘지만 뭐 살을 빼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살을 빼고 싶습니다. 그 말을 살을 빼고 싶다는 걸 인정합니다. 뭐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의식에다가 신호를 줘야 돼요. 신호를 주게 그 문을 딱 따는 키가 여기에요. 좀 더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예요. 양쪽 다 봤어도 돼요. 여기에 해도 됩니다. 사실 해도 되는데 오른손 잡이는 우선 왼손을 먼저 하시고 여기서 이펙트가 별로 없다 그러면 이쪽으로 옮기고 근데 대체적으로 여기에 맞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데 여기에부터 먼저 할 필요 없어요. 효율적인 것까지. 그런 컨셉이 요 앞에 있는 그런 거예요. 수의적인 거, 내가 의도할 수 있는 거, 의도 안 돼도 알아서 돌아가는 거. 이것만 봐더라도 의식과 무의식, 멘탈리틱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얘네들도 어쨌든 척수신경을 다 같이 써먹고 있어요. 둘이가 다. 몸은 하나지만 자율신경과 수의적 신경에 대해서 통합돼서 한 과정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여기서 잘 통합을 못 시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거는 이게 우리가 좀 영역을 확장해야 될 게 시스템과 시스템 그리고 세포와 세포 조직과 조직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맨 마지막에 몸하고 시공간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치료사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바바라인 블레넌 같은 경우는 그 아줌마는 환자를 될 수 있으면 터치지 않아요. 에너지, 오라 에너지 보고 왜 그렇게 했다면 여기겠다 상담을 해야 되지. 말을 하고 하면서 여기가 치유될 수 있도록 막말로 보면 기도한다든가 원한다든가 요청한다든가 그러다 보면 이렇게 싹 다시 돌아온 걸 보고 그러니까 그 책에서도 보면은 불임 수술인가? 불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부부가 있었는데 보니까 그분이 바바라 이런 부분을 딱 보니까 이쪽에서 어떤 에너지가 안 좋아서 한 오해인가 실패에 대해서 이쪽을 에너지 오라치려면 에너지 이렇게 됐다. 이런 그런 것처럼 시공간이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결론 뭐냐면은 많이 만진다고 환자가 빨리 회복되는 게 아니라 소리예요. 어느 정도 만져야 될지는 환자한테 물어봐요. 환자한테. 그래서 이만큼이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끝내야 돼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컨셉은 어떤 터치나 자극, 내지 치료를 했다고 하면은 그게 잘 인지될 수 있도록 내버려둬요. 레디고.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이거 척추 교정해야지. 내장기 치료, 내장기 이완해야지. 대가리 좀 잡아야 돼. CST, 머리 좀 잡아야지. 그러니까 이걸 해놓는다고 환자는 척추 치료했고, 고맙고, 내장기 치료 고맙고, 머리 치료했고 고맙고 이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뭘 했는지 몰라요. 그 환자는, 환자의 몸은. 환자의 의식 상태는 저 사람이 나한테 많은 걸 해주는구나.
고맙구나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몸은 안 그래. 너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하나 딱 한 세트 치료가 딱 끝나잖아요. 뭐 경락이다. 경락에 대한 치료가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정말 최소한 1분에서 10분간은 내로 놔둬요. 그래서 스스로 너 지금 나한테 뭐 한 거니? 아 이런 거 해줬구나. 그래 고마워. 그 다음에 또 다른 거예요. 다른 어떤 그 컨셉에서 보면은 이만큼을 지금 치료를 해야 되는데 2단계에 따르면 이거 잠깐 쉬어주고 5단계에 따르면 이거 잠깐 쉬어주고 요거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호주의 보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웬 테크닉이라고 있는데 그 아저씨도 아브라함 브레넌처럼 브레넌은 안 만지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 좀 만지는데 이렇게 이거 뭐야 근데 한 번 잡아버려.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보여. 여기 뭐가 지렁이 같은 게 있네. 지금. 가만히. 또 다른 데 보면 또 여기 또. 뭐 하는지 모르겠어. 야, 희한한데. 그런데 잘 가. 그 사람도 군대 뭐가 있나 봐. 우리는 그렇게 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처럼 될 수도 없고, 되는 기법을 알려드린 것도 아니고, 단지 거기에 대한 컨셉이 뭐냐면은, 내버려 자극을 줬으면은 요 자극이 뭔지를 내 몸에 알 수 있게끔 시간을 줘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대신 우리는 이제 근육 검사에서 알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말고. 지금 뭐 초강력 투신 이런 거 알려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도 못해요. 다음 장.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은 항상 나라는 오해,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구성이 무슨다지요? 불교적으로 얘기하면은, 나라는 오해 속에서 나라는 걸 항상 인정해줘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새끼 발가락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순간 얘는 괴사돼요. 죽여버려요. 얘하고 관계를 끊어버려요. 썩어. 그래서 항상 머리카락 끝까지, 하나까지도 다 나라는 인식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인티그레이션. 통합이라는 뜻입니다. 인티그레이션. 그리고 얘를 아주 효율적으로, 만약에 내가 이거를 잡는데 에너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잡게 되는 에너지가 1이라고 가정하면은 이 1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0.1만 나와요. 10분의 1, 뭐 3분의 1 정도만. 그 다음에는 얘네들 알아서 스스로 가장 효율적인 녀석들만 자극을 하게 돼서 이걸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성마비 애들 같은 경우는 이거 못 잡잖아요. 이거다가 잡아요. 왜? 통합이 안 되니까, 몸이. 그래서 그걸 잘 조직화 시켜줄 수 있는 몸이 돼야 된다. 그래서 organization, 조직화. 인체는 통합과 조직화를 항상 하고 있어요. 1이라는 에너지가 딱 나오게 되면 그게 10으로 바뀌어요. 우리 몸. 1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1이라는 에너지로 10을 쓰는 사람이었는데 당연히 1이라는 에너지가 딱 나오면 이 사람은 10에 대한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1.5가 나와야 10에 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효율이 떨어지죠. 1 쓸 때보다 1.5가 되니까 0.5가 늘어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더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어디가 부족하게 돼. 어디가 소원해지게 된다. 소원해지게. 그럼 그 소원해지는 게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원인 부분이에요. 그런 컨셉을 잘 잡으셔야 돼요. 자, 또 하나의 컨셉 중요한 게 우리가 신경계는 직렬입니다. 직렬. 어쨌든 간에 고유수용체든지 뭐 상해하든지 하해하든지 대체적으로 다 직렬이에요. 그런데 병렬 연결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메르디안 같은 내장통 상경하면서 이거 공명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병렬 연결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신경, 그 그림에서도 보고 삼각형 있고, 그림에서 사람 있고, 그런다고 있고, 그 다음에 동그란 거 5개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5개 중에 하나를 내포하고 있는 게 경락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신경계의 그 직항 통로도 있지만 병렬 통로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세요. 다음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지금 우리가 지금 말이 근골격계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픈 거는 근골격계를 말이 나타나서 근골격계를 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 질환을 쓸 수 있습니다. 당뇨라든지 아니면은 뭐 심장병이라든지 아니면 정신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ADHD 애들 이렇게 그 주의력 결핍장애 이런 애들 다 써요. 이 AK로 다 고쳐요. 감히 얘기하는데 고쳐요. 고치고 가장 베이직하게 샘플링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근골격계의 통증이라고 적은 겁니다. 사실상 저걸 뛰어넘었어요. 지금 그 다른 나라라든지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이런 데 가면 그걸 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호주 같은 경우 캐나다도 있나요? MD? 내추럴 같은 경우 캐나다도 있나요? 아마 호주에 있죠? 호주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MD가 아니라 ND라고 내추럴 닥터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의사 같은 거예요. 자연의사예요, 자연. 그러니까 거기 시스템은 이렇게 돼 있대요. 우리 원래 이제 1차 의료기관 해가지고 의원급을 방문하잖아요. 감기에 걸렸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가지고 폐렴이 될 거면 2차, 3차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호주는 ND부터 가요.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은 그 한약처럼 자연에서 있는 거를 먹이든지 손.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ND들도 카이로프라틱이라든지 이런 수기 치료는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안 되면은 완전히 이제 디지즈, 그러니까 병적화가 돼버리면은 그때는 이제 병원으로 옵니다. 그래서 수술하든지 뭔가 이제 처방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왜죠? 여하튼 근골격 때문에. 여하튼 그래서 여러 가지 질환을 여러 가지 상태로 봐야 되는데 거기서 가장 쉽게 샘플링하기 위해서 근골격계라는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페인, 아픈 거에 대해서 근골격계를 그냥 협소하게 설명드리기 편하게 하는 거죠. 나중에는 선생님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나중에 보면은 이 AK로 내가 갈 길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모션,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장애라든지 어떤 멘탈 리팅을 하고 싶다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좀 케미칼한, 바이오 케미칼한 걸 하고 싶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영양학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그래 되고 나는 정말로 어디 아픈 사람 좀 고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근골격계에서 근골격계 통증이라고 해요. 근데 이 통증이 보면은 여러 가지 증상이죠.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비스랄 페인, 내장통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관절의 서블룩세이션이라는 게 아탈구나 탈구가 있는 게 아니라 가짜 탈구, 탈구는 안 되는데 완전히 이게 디스로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빠진 게 아니라 여기서 텐션이 좀 이상하게 가 있는 거죠. 그거를 카이로프락터라든지 이쪽에서는 그걸 서블룩세이션이에요. 아탈구, 가짜 탈구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탈구에 있는 특히 척추에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딱 교정하게 되면 우두둑 소리 나잖아요. 그런 개념이 다 저런 겁니다. 서블룩세이션. 그 다음에는 이것도 픽세이션도 척추뼈에 많은데, 픽세이션은 뭐냐면은 엑스레이 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척추뼈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게 서블룩세이션이에요. 아탈구예요, 아탈구. 그런데 서블룩세이션은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똑같아. 단 얘가 안 움직여.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놈이 한 개 이상 놈이 안 움직여. 원래는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얘가 안 움직이는지 또 위에 하나 더 있다면 얘가 3단 콤보가 되든지 뭐 10단 콤보가 되든지 1단 콤보가 되든지
한 개 이상이 안 움직여, 자기 기능으로. 그러면 위아래에 있는 것들이 일을 많이 하게 된다. 신축성 있게 일을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자동차 쇼바 같은 거죠. 쇼바. 밖에 하나하나에 다 쇼바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냥 딱딱한 쇠로만 딱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평균은 괜찮아요, 평균. 근데 우투부, 배꼽 바꾸라 그러죠. 우투부투한테 어떻게 할까요? 부러져요. 축이 부러져.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다 쇼바가 있는 거예요. 스프링인데, 스프링. 그래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차, 이렇게, 이거.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데 이렇게 많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바퀴가 쑥 들어갔다가 딱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척추뼈도 하나하나 그렇게 내야 되는데, 어떤 녀석이 그 일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이 이제 힘들어요. 그거를 픽세이션이라고 해요. 고정돼 있다. 고정. 그러니까 저거 영어로 픽스 그러면 고치다가 많거든요. 동사로 고치다가 많은데 고치다, 기계를 고치다 뭐 이런 뜻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고치다로 쓰이는 게 아니라 고정시키다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명사가 됐으니까 고정. 그러니까 척추뼈가 고정돼 있다는 소리예요. 얘가 기능을 해야 되는데 얘가 안 움직여. 그러니까 얘가 일을 많이 해요. 얘도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여기 문제가 생기는 게 픽세이션. 아주 독특하게 AK만 해요. 픽세이션. 저기도 있지. 카이로프락틱도 있긴 있는데 치료법으로는 아주 중요해요. 서브루스에 두두두 소리, 픽세이션도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치료할 때. 근데 안 나도 상관없어요. 그럼 금방으로 다 검사해서 금방. 이런 것들. 근육이 통증을 일으키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신체의 에너지 패턴 때문에 이게 경락입니다. 차크라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여하튼 비데시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 패턴이 있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근육이 하나 아픈데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기만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랑 관계되어 있는 어떤 녀석을 찾는 게 AK예요. 그래서 AK는 또 하나의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searching이에요. 찾기예요. 찾기. 찾아들어요. 추적이라고 해요. 추적. 트레이싱도 추적이라는 뜻인가요? 추적술이에요. 추적술. 어떻게 보면. 추모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추적하는 거예요. 얘가 생기게 된 원인을 추적해 들어가는 거예요. searching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AK. 뭐가 있죠? 처음에 단계. 그 다음에 추적, 검색, 이런 것들로 설명되는 게 AK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정상이라는 단계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안 아픈 상태가 있다고 치자고요. 너만. 정상이라는 상태가 있다 그러면은, 예전인지 지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분법이었다고, 이분법. 이분법이 뭐냐면, 정상 아니면 그냥 팽, 내지 병적 상태, 내지 하여간 여러 가지, 어브노말, 뭐 이렇게. 비정상 상태라는 의료학적인 거니까 뭐 병적 상태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사람 여기 아프다 그래서 5만 가지 검사를 다 했는데 안 나타나. 그래서 이 초기 의사들이 그런 사람들을 여기다 놔두고 그냥 아픈 사람이라고 해요. 그냥 아픈 사람. 근데 이런 상태가 없어요. 만약에 이렇게 진행된다면 어떤 나쁜 문제가 진행된다는 쪽에 이 그냥 아프다는 게 사실은 어떤 저 단어가 아니라 좋은 임상적 상태라는 게 나와요. 임상적인, 그러니까 병적 상태가 되기 전에 임상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에 준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 해서 준임상적 상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아프다가 아니라 여기가 준임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말에 가까워. 안 아픈 상태가 있다 그러면 아픈 상태가 두 개로 나눠져야 된다. 그게 하나가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준임상적 상태가 있고 또 아픈 경우가 있죠. 그 병적 상태. 정말로 병이 있는 상태. 디지즈, 질환이 있는 상태. 그래서 요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눠줘야 된다. 최소한. 그래서 노말, 준임상적 상태, 병적 상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AK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 병적 상태도 고쳐요. 많이 고쳐요. 그런데 준임상적 상태는 아주 드라마틱해요. 그냥 허리 아픈 사람, 뭐 그냥 무릎 아픈 사람, 그냥 어깨 아픈 사람 있죠. 아주 드라마틱해요. 뭐 여기 선생님들이 다 써보셨습니다. 아주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이리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거 계속 이렇게 놔둬버리면은 이리로 넘어갑니다. 병적 상태가 된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해결해주면은 이 사람은 안 넘어가고 다시 노말로 넘어갑니다. 아주 좋죠. 뭐겠습니까? 예방이에요. 모든 의학은 나중에는 예방의학으로 가요. 물론 중풍 걸려버린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중풍 안 걸리게 하는 게 더 경제적이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러고 이거 30년 사실 거예요? 이거 고치려고 30년 사실 거예요. 이렇게 되기 전에 뭐 어떤 사인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사인을 잡아주면 이거를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을 없애볼 수가 있어요. 그 가능성을. 그게 예방의학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결하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는 게 AK라는 거예요. AK는 좀 부자잖아요. 뭐겠어요? 옛날에는 예방약을 담당하는 게 한의원입니다. 한의원. 아, 몸이 허해진 것 같아. 약 먹인 한약 먹이자, 보약 먹이자.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그걸 제대로 쓴다 그러면은 이런 상태를 검사하는 방법을 잘 알아요. 간단해요. 근육 검사 하시면 돼요. 근반응 검사 하시면 돼요. 말은 이제 멋있게 하잖아요. 거창하게 하잖아요. 테크닉 보고 실습하시게 되면은 할만해. 말은 지금 너무 멋있죠? 뭐 초감각 투시부터 얘기해서 별거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은 무슨 공기놀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쎄쎄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남자랑 쎄쎄쎄 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어깨 이렇게 검사하고 뭐 이런 데 보면은 그런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야, 말을 이렇게 거창하게 했는데 하는 거 보니까 어디 사입이 종교에서 무슨 의식 행사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나요. 근데 결코 그런 건 아니라는 거. 다음 장면. 자, 이제 이 준임상적인 상태가 과연 뭐냐? 그거를 이제 찾아다 보니까 우리 일단은 알아야 될 컨셉이 병적 상태. 그러니까 이게 병적 상태가 더 지나면 이제 죽음이라는 게 있겠죠. 죽겠죠, 아무래도. 아파서 죽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단계가 있다 그러면은 이 병적 상태를 거치기 전에 알람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나 지금 이상해. 준임상적 상태네. 나 지금 어디가 이상하거든? 나 좀 빨리 해결해 줘야 돼. 그래서 어느 학회에 가든지 어느 의료적인 테크닉을 알려드리는 데 가도 통증은 좋은 거라고요. 통증은 우리 몸에 문제가 있는 시스템으로, 문제가 있는 알람 시스템으로 아주 긍정적이에요. 무슨 얘기 하냐면 암 같은 거는 나중에 그 말기암 되기 전까지는 통증이 없어요. 근데 증상은 있어요. 준임상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안 고치다 보면은 어깨 아프면 가라앉아요. 여기는 위암. 대체적으로 여기 어깨가 아프시면 특히 대흉근 쇄골지 같은 경우는 위, 그리고 대흉근 흉골지 같은 경우는 간이에요. 대체적으로 이쪽이 아프게 되고 간이 여기 있어요. 물론 홀로그래픽하게 여기도 간 경락이 있고 간 에너지를 담당하는 대흉근 흉골지가 있긴 있어요. 자, 그런 알람 사인이라고. 그리고 통증은 여러 가지 저릴 수도 있고 시릴 수도 있고 땡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혈관 신경 때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자체의 그 머슬 스핀들이나 머슬 골디텐더 올관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되면 거기서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감각기들 이 잘못되면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요. 기존 의학은 망가져 버린 걸 찾으려고 합니다. 검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문제가 돼버린 걸 찾잖아요. 혈액 검사든지 엑스레이든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AK는 그 위압 근육을 찾는데 그 위압 근육에 대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 여기. 그래서 일반적인 검사는 원인보다 결과를 찾게 되고, 우리 근반응 검사라든지 이거는 원인을 많이 찾게 돼요. 잘 찾게 돼요. 다음 점. 요거까지만 하고 보십시다. 자, 그래서 그 원인, 좋은 임상적인 상태를 찾으려, 여기 계속 아파, 이런 상태를 찾으려면은 이 부분에 근육을 검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근육을 검사하는데 그 근육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반응에 대한 조건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근반응 검사를 왜 하냐? 그래서 저게 근육 자체가 결함 때문에 근 섬유가 찢어졌다든지, 근막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근육 내에 신경이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런 걸 찾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확장해서 보면은 고심성 얘기했죠. 원심성 얘기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내 뇌하고 전체에 대한 그 신경 라인이 정상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중삼각근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중삼각근이 요거거든요. 요거. 옆으로는 안 시켜놓고 이렇게 누르는데, 누르게 되면은 얘가 버티세요 하고 버발, 그러니까 말로 오다를 줘서 버티세요 하고 얘가 이제, 그러면 환자가 준비돼서 버텨준단 말이에요.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버티고 있는데 얘가 무슨 기능적인 결함 때문에 이게 못 버텨준단 말이에요. 이 못 버텨질 적에 이 뇌가 있고, 이 중삼각근에 연결되어 있는 이 근육 내에 신경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신경이 상완신경총이라고 하죠. 상완신경총. 그러니까 목하고 이쪽 어깨에 있는 그 플렉서스, 그러니까 모둠이 있어요. 신경 모둠이 이쪽에. 상완신경총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척추뼈로 들어가죠. 이게 이렇게 되는데, 목뼈, 척수신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신경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뇌에서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육이 이렇게 못 버텨준다는 소리는 얘든지 다일 수도 있고, 하나 이상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어딘가에서 지금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는 거죠. 어딘지 몰라. 며느리도 몰라. 나중에 찾아봐야 되는데. 여하튼 요 미세한 거 얘가 잘못될 수도 있고, 이 상완신경총에서 잘못될 수도 있고, 척수신경에서 잘못될 수도 있고, 뇌에서 잘못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얘가 못 버텨지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만약에 버텨진다 그러면은 이 라인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근육이 버텨진다는 이 말 하나 자체가 이 라인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 라인이 정상이에요. 말이 좀 어렵지.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버텨지는 거, 이거는 뭐라고요? 뇌부터 시작해서 근신경까지 다 정상이기 때문에 버텨진다. 말이 좀 어렵다. 근데 그냥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금방 하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도 이걸 컨셉 한번 안 짚고 넘어가면은, 내가 지금 왜 이걸 하는 거야? 흥기도 이래. 아버지를 부르시는 거고, 어머니를 부르시는 거고, 호구호용을 선함을 하고, 그게 아니라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 호구호용을 통한다 그랬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딴말하게 되는 거예요. 딴말. 이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근데 이 결함을,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결함이 있는지 의심을 하게 되고, 또 하나 의심해야 될 게, 이제 여기 사이에 있는 뭐 척추신경이 있으면은 여기 CSF, 뇌척수액. 뇌척수액이 정상인지 아닌지도 의심이 가게 되는 거고, 뭐 림프순환, 여러 가지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못 버텨지는 순간. 자, 다음 장. 여하튼 근육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 즉각적으로 반응하는데,
몇 초가 안 걸려요. 0. 몇 초라 그러죠? 해가? 좀 쉬어야죠. 조금만 쉽시다. 4시까지 쉬고. 이게 근반응 검사 하는 방법이거든요. 말이 좀 어렵지, 실습하게 되면은 쉬워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개념을 잡아둘 필요는 있어요.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묵시적인 힘의 균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무슨 얘기 했어요? 부심성 운동,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얘가 수축되는 게 아니라 얘가 못 버텨서 이렇게 벌어지는 걸 원심성 운동이라 했죠? 그런데 얘가 힘을 꽉 쥐고 있는 상태가 뭐라 그랬어요? 등척성이라 했죠? 등척성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근육이든지. 그 근육이 주동근이 되는 모션이 있어요. 다. 어떤 거든지. 옆으로 나란히 하게 될 적에 요 정도까지가 어떤 놈이 주동근이냐면은 극상근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면은 요건 삼각근, 중삼각근이 대장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는 대장이 극상근이고 여기서부터 여기는 중삼각근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이거 쓰실 필요 없어. 다 책에 있고 그림에 다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중삼각근을 등척성 운동을 시켜놔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옆으로 나란히 90도까지 올리게 되는 거고, 극상근을 주동근으로 해서 걔를 검사하고 싶다면 걔를 등척성 운동 시키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검사하려는 어떤 근육을 수축시켜 놓고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어떤 근육이든지 검사하게 되는 근육은 수축이 돼 있는 상태에서 검사합니다. 이완되어 있는 데서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삼각근 검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중삼각근이 역할하는 그 관절에는 움직임이 일어나질 않아야 돼. 등척성 운동의 기본 조건이 그거라 했잖아요. 이렇게 더 버티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자는 이게 떨어지든지 버텨지든지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자꾸 저도 이렇게 환자한테 얘기해요. 이게 떨어지죠? 버텨지죠?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환자는 몰라도 돼요. 이것도 어떤 측면에서 좀 배려적인 차원에서 안 버텨지면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잘못된 줄 알고 불안해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버텨진다. 당신 지금 약한데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배려적인 차원에서. 환자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환자를 버텨지죠? 약해지죠? 그러면 이거 약하네요. 그러면 환자는 겁먹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줄 알고. 그것 때문에 알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환자가 겁을 먹거나 그런 생각이 들면 달라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조건과 배려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근반응 검사는 최대한 정중하게 해요. 정중하게 배려를 갖고 경건하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심적인 것까지 다 생각을 배려해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죠. 그런 뜻에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요 말이 이제 토트포인스 같은 데는 투투투라 그래요. 시술자가, 검사자가 검사 당하는 사람한테 주동근 방향으로, 자 이제 만약에 전삼각근이라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까지 올릴 필요 없고 요 정도 해서 여기를 이렇게 밀어주는 게 약식 검사예요. 전삼각근은. 중삼각근 여기서 하고, 중삼각근 또 FM대로랑 구부려서 여기를 눌러주는 건데, 하여간 대체적으로 다 옆으로 나란히 시키고 하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나란히 했을 적에 적당하고 정확한 압력을 줘야 된다는 게 이제 툭툭 해서, 뭐가 있냐면은 2초간 2초 세크 그 다음에
2파운드, 파운드죠? 네. 킬로는 아니죠. 2파운드 압력, 무게를 얘기해요. 무게. 이건 시간, 무게. 그리고 2인치 정도예요. 인치. 2인치 정도가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이 조건을 못 지키는 근육은 위약한 근육이 되는 거예요. 약한 근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거는 중요해요. 근데 이 두 개는 좀 사람마다 달라요. 만약에 우리 여기 박선 선생님처럼 등치가 이만한 사람한테 물론 나중에는 이제 아주 젠틀하게 해야 되지만 이런 분한테 머스톤이 많은 사람한테 압력을 주는 양하고 머스톤이 없는 가녀린 여성분처럼 그런 분한테 압력을 주는 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2파운드라는 개념이 모호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적당한 압력이 더 중요해요. 서로가 합의된 적당한 압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하튼 투투투라고 외우시긴 하셔도 요거는 압력 내지 무게, 저항 이런 개념이니까 여기서 조금 더 해야 될 사람이 있고 덜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을 요 정도 잡은 것뿐이지 이게 2파운드를 꼭 정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5kg짜리 그 아령 같은 걸 매달아가지고 팔에다가 묶어가지고 뭐 그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적당한 그 압력을 나도 느껴야 되고 환자도 느껴야 돼요. 이게 검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인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렇게 해서 자도 잘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이 2인치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 검사에서 이 근반응 자체에 대한 검사는 디지털입니다. yes 아니면 no예요. 그런데 그걸 알아채기 위한 그 감각 있잖아요. 그거는 아다르고 그건 나밖에 몰라. 이 사람이 락킹, 그러니까 근육이 딱 물고 있는 잠김 현상. 잠겼는지 이게 지지 이완되는지를 그거를 느끼는 게 그게 아날로그. 그 아날로그를 벗어나면은 이제 디지털이에요. 버틴다, 못 버틴다. 요거를 내가 지금 이 액션으로 지금 보여줘서 그렇지 이거를 여기서 선생님들이 알아야 돼요. 이 누르면서 내 손의 감각으로 이게 버텨지는지 이게 버텨지는지 안 버텨지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그건 나밖에 모르잖아. 검사하는 사람밖에 모르잖아. 환자는 검사하는 사람밖에 모르잖아. 그 때문에 이거는 요 두 개는 좀 애매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느끼는 게 최선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잠기는 거, 근육이 딱 물고 있는 그 나무 같아지는 그 느낌. 자, 버티세요 한 다음에 딱 눌렀을 때 그 잠기는 그 느낌을 잘 알으셔야 돼요. 그런데 요 시간은 좀 중요해요. 이거 3박 4일 동안 누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무슨 참새새끼처럼 이러고 말는 거 아니잖아요. 그 시간은 중요해요. 지그시 누르면 하나, 둘, 이 정도. 그래서 이걸 다 알아내요. 하나, 둘 하는 거 딱 알아내요. 자, 버티세요. 여기서 알아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잠기가 딱 물고 있는지, 딱 물고 버텨지는지, 안 버텨지는지 그걸 딱 알아내요. 그 시간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중요해요. 근데 요 두 개는 선생님들이 그 느낌을 아셔야 돼요. 근데 요걸 아시는 그 느낌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디지털은 예스냐 노냐 예스냐 노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싹 이렇게 그 순간 딱 그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아날로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해야 될 게 요새 그 압력을 줄 적에 2파운드를 여기서 떨어뜨려 드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냐면 저는 주창하는 것은 그러니까 권장하는 것은 그 악동 뮤지션의 크레센도 그 노래 알죠? 크레센도가 뭐예요? 점점 강하게 점점 이거 영어 그저 악보에서 보면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디크레센도로 이렇게 점점 약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별게 다 나오죠. 기천 얘기 나오고 음악가들 얘기 나오고 영어 얘기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는데 여하튼 크레센도 뭐냐면은 처음에 딱 대고 계시다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들고 여기서 지금
살짝 대기만 했죠, 제가? 자, 그래서 이제 버발이라 해서 오다를 주는 거예요, 한 잔. 인지하라고. 버티세요. 그 다음에, 버텨보세요. 지금 압력이 어때요? 점점 강해지죠? 그 정도. 근데 그거를 2초 안에, 뭐 저기는 재빠르게라고 표현했는데, 2초 안에 꾹 눌러가지고, 딸깍 조금 가지고, 딸깍 가지고 탁 잠기는지, 지직되는지를 느끼는 게 금방 용사의 방법입니다. 말은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하는 거는 딱 이거예요. 버티세요 한 다음에 이렇게. 쉽죠? 쉽다기보다 하여간 행위랑 말이랑 이렇게 편차가 심해요. 이거 하는데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건데 말로 이렇게 설명해서 제대로 하게끔 하려면은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게 인식이 좀 되고 이해가 되셔야 아 이거 이렇게 이런 행위를 동작을 할 때 딱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게 몸에 그 자동적으로 돼요. 우리 자전거 탈 적에 처음에 못 탈 때 어떻게 돼요? 삐뚤빼뚤 넘어지다가 삐뚤빼뚤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내가 그냥 타면 되잖아요, 그죠? 그 가속력에 의해서 쓰러지지 않게 하는 달리는 것처럼 이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할 때만 이렇게 어려울 뿐이지 자꾸 이제 내 몸에 쓰게 되다, 내가 쓰게 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운전 처음에는 막 구국 같잖아요, 막 사람 칠 것 같기도 하고 막 부닥치기도 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아, 자연스럽게 이런 자동 시스템이 기타 칠 때도 보면은 기타 처음 칠 때 어떻게 F코드 하다 보면 구구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F코드 잡고 G코드 잡고 뭐 A 마이너스 잡고 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설명은 좀 어려워요. 하지만 몸에서 자동적으로 자동화 시스템이 이제 발현만 되면은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 잘 깨야 돼요. 저거를 못 깨면은 근반응 검사를 못하고는 AK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와, 지금 뭐 알겠습니까? 바바라 앤드레는 이거 안 봐도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봐도 다 하는 방법 다 알려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알려주면 뭐해? 금방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카페에도 항상 거기 알림장에다가 게시판에 제일 먼저 뜨는 게 금반응 검사에 주눅 들지 말자. 이런 우리 저도 그랬으니까 항상 검사하시고 연습하시고. 그런데 처음부터 할머니들 막 힘든 사람들 하지 말고 건강한 사람, 여기 많잖아요. 그래서 그 AK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지만 AK는 들어봐서 내가 해야 돼. 내가 직접 해보고 아 이런 거구나 해야지. 그러니까 옛날에 동영상 이렇게 올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떡밥이야. 그거 봐봐야 한마디도 소용없어. 말 설명 들어봐야 한마디도 소용없어. 내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딱 하는 게 나아. 이렇게 이 여는 날 이렇게 마음 딱 잡고 나오시는 선생님들 대단하죠. 여하튼 방법이 좋다. 다음 장면. 자 이제 그 AK에서 자주 쓰게 되는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치료적 접촉, 그래서 세라피 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부분을 접촉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아날리시스, 그러니까 분석하고 검사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접촉하는 행위를 어디 문제가 치료적으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하는 그런 단어가 치료적 접촉이라고 세라피 로컬라이제이션이었는데 이거를 그냥 TL이라고 써요. 어디 TL 해봐라. 어디 TL 해봐라.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이한 용도가 단어가 두 단어. 그리고 밑에는 이제 챌린지라 해가지고 시도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TL하고 챌린지하고 좀 섞어서 써요. 어디 TL 해라. 아니면 어디 챌린지 해봐라. 이렇게 혼용되게 써요.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챌린지라는 단어보다는 단어가 길잖아요. 챌린지 TL 두 자를 하는데 TL을 많이 써요. TL 거기 TL 해봐. 거기 TL 해봐. 그러는 순간 그걸 거기를 대고 챌린지를 해보라는 거예요. 접촉을. 이걸 접촉했을 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버텨져. 그러면은 어떤 걸 할지, 경락을 쓸지, 뭐 신경 림프 반사점을 쓸지, 혈관 반사점을 쓸지, 어떤 근육일지 또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용되게 쓰긴 하는데 대체적으로는 TL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소통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안 써요.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배워가지고 이런 단어 좀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해봐야 김기로 선생님과 그럴까. 다음 장. 자, 이제 분석 방법 중에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할머니들이라든지 기운 약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먼저 쓰게 되면은 더 어려워요. 더 불편하게 되고 그렇으니까 어떻게 해요? 초기에는 근력 검사하듯이 좀 압력을 조금 줘도 돼요. 조금 줘도 돼요. 대신 건강한 사람이 되겠죠. 건강한 사람은 조금 강하게 해도 됩니다. 되는데 단지 그 중력을 이기는 거, 중력을 대체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근육 갖고는 하지 말고 그냥 보존하는 근육, 그러니까 하체 근육, 특히 많이 쓰는 게 중둔근이나 대퇴근막잖아요. 장요근 같은 거. 이런 거는 중력 방향하고 상관없는데 검사할 때는 중력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번 나타나요. 대번 떨어져요. 그냥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버티대면 딱 하면 쭉 떨어져요. 아무리 건강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한 젊은 청각이나 처자를 두고 다리 검사를 해라.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림이 좀 잘 안 나오는데 대퇴근막 잡는 검사를 받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놓고 여기서 이렇게 내리는거예요. 이런 검사.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자신감이 붙었어. 금방 검사. 그럴 적에는 이제 압력에 대해서 조절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키네지올로스 AK를 쓰는 프랙티셔너들 보면은 문고리 잡고 깍딱깍딱깍딱거리듯이 깍딱깍딱깍딱깍딱깍딱깍딱 딱 끝나요. 그리고 투두두두 치고 뭐 비비고 뭐 패치나 붙여주고 그리고 끝나요. 좀 장비 좀 있으면 투닝 포크 같은 거 땡 해주고 끝나고 그리고 끝나요. 뭐 하는 거지? 장난치는 건가 싶기도 해요. 금방 본다는 거. 아마 선생님들 대체적으로 우수회원들이니까 아마 우수회원 자료실에서 그 터치포 헬스에서 나온 동영상 있죠? 뭐 서서 기립해서 금방 검사하는 방법을 이거 보셨을 거예요. 그 아저씨는 뭐 그 여자분한테 손가락 2개 갖거든요.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자세 좀 딱 잡고, 지금은 나중엔 그렇게 쓰셨는데 되는데 지금은 좀 자세를 잡고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럼 이제 완전 스케일인 단계에서는 그 터치포 헬스 그 동영상들처럼 손가락 2개가 그냥 그래서 대표적으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근육들 중에서 보면은 상지에서는 이제 중삼각근이나 전삼각근, 극상근 이런 거 많이 쓰긴 하는데 그냥 대표적인 거 삼각근 대흉근 썼습니다. 대흉근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있고요. 중둔근도 하지에서는 이제 중둔근이나 대퇴근막선 같은 게 있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근육이 버텨지는지 안 버텨지는지를 자신감 있게 자신감을 찾으시려면은 대퇴근막장근을 많이 해요. 중둔근도 보상작용이나 힘이 세는 사람은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대퇴근막장근은 볼 거 없어요. 허리 아프거나 뭐 요방근, 뭐 대퇴근막장근 허리 아픈 분들은 대퇴근막장근 해보면은 이게 위큰 되는 거구나. 이거 딱 알아요. 그냥 보는 순간 안 되니까 뚝 떨어지니까 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뚝 떨어집니다. 다른 건요? 우리는 없어요. 다른 여하튼 그렇습니다. 잠깐 좀 테이프 좀 갈고